그 다음 날 거짓없는 통절한 슬픔의 극한 속에서 엄마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 이야기 도중 내게 비열하고 천박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의복, 특히 내 눈엔 부럽게 보였던 검은 양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나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냈다. 왜냐하면 엄마 앞에서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같은 것이었으니까. 욕심이 없다는 것과 고귀한 정신이 고인의 특히 뛰어난 장점이었던 만큼 이 천박하고 싫은 말만큼 죽은 사람을 그녀에게 강하게 느끼게 한 것은 없었다. 가엾은 여인은 아무 대답도 없이 얼굴을 돌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고맙고 고귀한 눈물, 활짝 열린 내 가슴에 그것은 한 방울 한 방울 남김없이 흘러들어와 저급한 부도덕한 감정을 흔적도 없이 씻어갔다. 그 뒤로 그런 기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아내의 상실은 엄마에게 비탄과 더불어 손해마저 가져오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녀의 살림은 줄어들기만 했다. 아내는 꼼꼼하고 근실한 사내였으므로 여주인 집의 빈틈없는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빈틈없는 감시가 두려워 낭비를 덜하게 되었다. 엄마 자신도 그의 비난이 두려워 역시 그녀의 낭비를 조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나이의 애정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존경까지도 잃지 않으려는 기분이 되어 그녀가 자기 물건과 마찬가지로 남의 물건까지 마구 써버린다고 그가 가끔 과감하게 말하는 당연한 꾸중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때로는 그것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 대해 아내와 같은 힘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내가 하는 말은 아내의 그것만큼 효과가 없었다. 그가 이제 죽었으니 내가 그 대신을 해야만 되었으나 도저히 그런 능력은 없었고 또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바로 아니었다. 나는 서투른 후계자에 지나지 않았다. 주의도 부족하고 무척 소심했다. 혼자 투덜거리면서 모든 것을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게다가 같은 신용은 얻고 있었지만 같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남맥상을 역력히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불평을 늘어놓기는 하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생각을 필요로 하는 지위에 앉기에는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성급했다. 그래서 감시역을 맡으려 해도 엄마는 내 뺨을 기운 듯이 가볍게 토닥거리며 나의 맹또르님이라고 부르며 나를 본래의 지위로 밀어내고 마는 것이었다. 무질서한 지출 때문에 조만간 그녀가 겪지 않으면 안 될 곤경을 내다볼 때 이 집의 회계감사가 된 나는 내 스스로 수입과 지출과의 불균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무언가 오싹해 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인생의 경향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로 항상 그것을 내게서 느껴왔다. 나는 오늘날까지 돌발적인 충격이라도 받지 않는 한 불필요한 낭비를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돈이 있든 없든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이때부터 그것에 주의를 하기 시작하여 내 주머니를 소중히 여기게끔 되었다. 나는 무척 고상한 동기로 인하여 돈에 비루한 인간이 되기 시작했다. 사실 눈에 보이는 파국을 앞에 두고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생활 건거를 남겨드리려는 생각뿐이었으니까. 채권자가 그녀의 연금을 차압하지는 않을까, 연금이 아주 정지되는 일은 없을까 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되면 나이 얼마 안 되는 푼돈이나마 큰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좁은 소견으로 상상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드는 것은, 그리고 특히 그것을 저축하는 것은 그녀 모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가 돈에 궁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내가 잔돈을 저축하고 있는 줄 알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숨길 만한 조그만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서는 몇 루이인가를 넣어두고 그것을 계속 불려나가 때가 오면 그녀의 발밑에 던져줄 속셈에서였다. 그런데 감추는 곳을 아주 서투르게 골랐기 때문에 자주 그녀에게 들키곤 했다. 그렇게 되면 발견한 표시로 내가 넣어둔 금화를 꺼내고 보다 많은 액수의 다른 화폐를 넣어둔다. 나는 그만 창피스러워서 그 얼마 안 되는 저축을 공동의 금고에 도로 넣고 만다. 그러면 그녀는 반드시 그걸로 나를 위해 은으로 만든 단금이나 회중시계나 그것과 비슷한 몸에 지니는 물건, 방을 장식할 물건 같은 것을 사서 써버리고 만다. 저축은 도저히 성공할 것 같지도 않았고 해보았자 그런 것은 그녀에게 있어 아무 보탬도 안 되는 잔돈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안 내가 결국 생각해낸 것은 그녀가 내 생활을 지탱해 주지도 못하고 그녀 자신이 먹기에도 모자라는 경우가 왔을 때 그 생활을 내 자신의 손으로 지탱해 나갈 만한 지위에 앉을 도리밖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불행에 대비하는 길은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이 계획을 자신이 좋아하는 방향에서 찾은 나는 음악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내려는 터무니없는 생각에 몰두했다. 그리고 머릿속에 악상과 가곡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한 것을 자꾸만 작곡에 옮겨갈 수 있게 되면 어느덧 현대의 올페우스와 같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 그 음악으로 페루의 검은 보석이 모조리 몰려들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럭저럭 악보도 볼 수 있게 된 나에게 남은 문제는 작곡법을 배우는 일이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그것을 가르쳐줄 사람의 물색이었다. 갖고 있는 라모의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혼자서 익힐 것 같지가 않고 르메트로시가 가버린 후로 사보아에는 화성학의 초보조차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내 생애를 채우고 있는 그 모순 당착의 하나로서 금방 손에 잡힐 것만 같이 생각되고 있을 때에 그 모양으로 자주 내 목적을 빗나가게 만들었다. 전에 방띠르는 그의 작곡 선생인 블랑샤르 신부에 대해 굉장히 허풍을 떠는 때가 있었다. 그는 재능도 비상하고 공적도 있는 사람으로 현재는 베르사유 예배당에서 악장직에 있으나 그 당시는 부장송 대성당의 악장이었다. 부장송으로 가서 블랑샤르 신부에게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 착상은 매우 도리에 맞는다고 생각되었으므로 엄마의 동의도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부랴부랴 나의 이 사소한 여행에 대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엄마는 정성을 기울여 무슨 일에나 그렇게 해왔지만 이번에도 비용을 많이 썼다. 파산에 대비해서 그녀의 낭비의 구멍을 장차 메울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번에도 그렇게 800프랑이란 비용을 쓰게 하고 말았다. 나는 파산을 막을 사람이 되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 파산을 재촉하고 있었다.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을 할 것으로 미망은 완전히 내게 있고 동시에 또 그녀에게도 있었다. 어느 편이나 똑같이 나는 그녀를 위해 도움이 될 일을 한다고 믿었고 그녀는 내가 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방띠러가 아직 안느시에 있을 것으로 여겨져 그에게 블랑샤르 신부에 대한 소개장을 부탁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팔방으로 알아보았으나
결국 그가 내게 남기고 간 그의 자작자필의 사부 미사곡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을 소개장 삼아서 보장송으로 향했다. 도중 저네벼에서는 친척을 만났고 리옹에서는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전같이 나를 맞아주고 트렁크를 보내주는 것을 책임져 주었다. 말로 가슴으로 트렁크는 뒤늦게 도착하게 되었다. 보장송에 도착했다. 블랑샤르 신부는 친절히 나를 맞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밖에도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다. 마침내 공부를 시작하려 할 때 아버지의 편지로 내 트렁크가 스위스 국경의 프랑스 세관이 있는 레루스에서 걸려 몰수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에 놀라 보장송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 그것이 몰수된 까닭을 알아보았다. 물론 금 제품이 들어있지 않았으며 어떤 구실이 만들어져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곧 그 까닭을 알게 됐다. 이상한 일이므로 해명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